오늘도 돌파 매매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골파기에 대한 공부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골파기는 최저 바닥권에서 마지노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V자 반등을 시작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골파기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골파기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 끝에서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 하락 3파가 이어지다가 마지막 3파에서 과대낙폭이 나온 후 골파기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혹은 상승 파동 중간에 조정을 보일 때 깊은 골파기가 만들어진 후 반등하는 자리도 나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형태의 골파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1분기는 방영 회차 감소 및 판매 실적 축소로 실적이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DS투자증권은 22일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6만 원을 유지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8% 줄어든 1,445억 원, 영업이익은 67.3% 감소한 70억 원으로 전망한다. 장지의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부진은 방영 회차가 총 59회, 즉 TV 40회, OTT 19회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7%로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당분기 주요 작품은 TV 별들에게 물어봐, 원경, 그놈은 흑염룡으로 동시방영 작품이 한 작품에 불과했고 시청률도 부진했다. OTT는 스터디그룹, 원경 프리퀄, 탄금 자녀 회차가 인식됐다. 비용 측면에서는 텐트폴 작품의 시청률 부진 및 판매 수익 축소로 수익성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의 2025년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6,306억 원, 영업이익은 32.9% 늘어난 484억 원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드라마 제작 물량은 2025년 하반기 TVN 수목 라인업 재개, KBS 업무 협약을 통한 편성 증가, 일본 현지 드라마 제작에 따라 2024년 18편에서 2025년 25편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비용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관행을 제거하고 신인 크리에이터 배우 육성, VFX와 AI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제작비 효율화로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다. 또한 스튜디오 드래곤은 미국과 일본 내 글로벌 프로젝트 확장, 신인 배우 발굴 및 IP, 부가 사업 영역 확장, 중국 한알령 해제 시 구작 판매 및 신작 선판매에 따른 업사이드도 존재한다. 장지의 연구원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국내 최대규모 드라마 스튜디오로 입지를 굳히고 있고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전체 시청 시간 중 한국 콘텐츠의 점유율은 2024년 9%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중 35%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글로벌 젠지의 취향을 사로잡으며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 미디어 업종 최선호주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메리츠 증권은 25일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 올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즉 증권사 추정치 평균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간으로는 이익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기존 54,000원에서 59,000원으로 올렸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 증권사 정지수 연구원은 지난 1분기 방영 회차는 총 59회로 전년 대비 12회 감소할 전망이라며 지난해 1분기 눈물의 여왕 흥행 성과로 기저가 높은 반면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별들에게 물어봐는 흥행에 실패하면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연간으로는 외형 성장과 이익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전년 대비 14.3%와
24.2% 증가한 6,286억 원, 452억 원으로 예상했다. 정 연구원은 연간 방영 회차는 2023년 341회에서 지난해 218회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333회로 회복될 것이라며 오는 7월부터 수목 드라마 편성이 재개되면서 상반기 111회보다 하반기 222회로 방영 회차가 2배 증가해 점진적인 외형 성장과 이익 개선이 가능할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상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진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테마선 돌파에 실패한 자리입니다. 돌파에 실패하면 주가는 밑으로 흐릅니다. 바로 과대 낙폭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과대 낙폭 후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21선 돌파에 실패한 자리입니다.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을 할 때 21선 안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1선 안착에 실패를 하자 다시 흘러내립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테마선 돌파에 실패한 자리입니다. 돌파에 실패하면 주가는 밑으로 흐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 내지 구름대 돌파에 실패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하락 추세를 완전히 극복을 하고 이평선들이 정배열되어 우상향이 시작된 종목에서만 매매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혹은 121선을 기준으로 캔들이 일단 121선 위에서 놀고 있을 때 타점을 잡아내라고 충고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일찍 타점을 잡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역배열 상태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최저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진 후에 올라갈 수도 있고 V자 반등으로 최초 상승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큰 범위에서 하락 3파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차트를 이 시점에서 처음 발견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무엇이 느껴지나요? 최초 상승이 시작되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일단 마지노선이 깨어진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이 깨어지고 나서 V자 반등이 아니라 쌍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를 탄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1선이 깨어진 후 쌍바닥을 찍고 바닥을 다진 후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마선을 돌파한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황금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입니다. 길고 긴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최초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매매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V자 반등을 하던 쌍바닥을 찍던 삼중바닥을 찍던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상승을 찾아내는 방법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단서라고 했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RSI 중심선을 돌파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MACD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앞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보조 지표들 뿐만 아니라 가격 캔들의 움직임에서도 최초 상승이 시작된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테마선을 돌파를 합니다. 추세선이라 할 수 있는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막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마선을 돌파한 후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노선이 깨어진 후 골파기에서 V자 반등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작은 밥그릇이 만들어진 것도 보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최초 상승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황금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자리를 황금 타점이라고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최초 상승을 시작하고 나서 제대로 상승 탄력을 받는 자리가 바로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가 제2의 황금 타점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과대 낙폭이 나온 후 골파기가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상승 추세 중간에 조정을 보일 때 이렇게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골파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241선의 저항을 받고 과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과대 낙폭 후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아랫꼬리 양봉으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구름대 안으로 캔들이 들어와 아주 좋은 상승 탄력을 받는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가 상승 2파의 눌림목 구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점에서 타점을 잡아낼 줄 알아야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나온 시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하면서 구름대를 돌파를 합니다. 121선도 돌파를 합니다. 이후 241선에서 저항을 받고 크게 밀립니다. 그런데 구름대 깊숙이 내려온 캔들이 구름대 안에서 테마선을 아랫꼬리로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구름대 안에서 반등을 시작하면 상승 탄력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놀이기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자리가 구름대라는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한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앞에서 우상향이 시작되었습니다. 테마선이 추세선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이 상승 추세 중간의 조정 구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1선 역시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RSI에서 이 자리가 중심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중심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도 좋은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탄력이 좋아지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름대 강의를 하면서 이 자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들을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과대 낙폭 후에 골파기가 만들어진 자리이기도 합니다. 골파기 타점은 이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상승 3파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자리입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끝에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하락 3파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락 3파를 확인하고 하락 3파가 다 끝난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이 자리가 파란색 저지바를 돌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 앞쪽에서는 이 선이 마지노선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라인이 깨어지고 나서 V자 반등이 아닌 U자형 반등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제2의 황금 타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중요한 저지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라인이 깨어졌다는 것 자체가 과대 낙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자리가 깨어지고 나서 아주 작은 U자형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V자 반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골파기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락 3파가 끝나고 바닥권에서 다시 최초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이 상승 추세로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고비가 되는 자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이 121선과 맞물려 들어가는 것도 보입니다. 이 라인을 한 방에 돌파를 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상승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1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조정 후 다시 121선 내지 파란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그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와 갭으로 떠서 한 방에 구름대를 돌파해버립니다. 이게 돌파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것도 보입니다. 정확한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급등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지만 타점이 나왔을 때 정확히 진입을 하면 이런 급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1:1 코칭을 하고 있지만 1:1 코칭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전화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나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종목들에 대해 문의를 해주십니다. 제 의견을 소신껏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디 어려워 마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통화가 잘 안 되면 이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이메일을 읽고 전화를 드립니다. 제가 바쁠 경우에는 바로 전화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되는 대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3파가 끝나고 다시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항시 상승 3파, 하락 3파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바로 전에 하락 파동이 급격하게 나왔기에 그 힘이 그대로 전달되어 상승 파동도 급격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인을 중심으로 보면 아주 커다란 밥그릇이 만들어진 것이 보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 밥그릇 4번 자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밥그릇 4번 자리가 나오면 이 주식은 날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해서 이 자리를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량 수주건 같은 엄청난 호재가 터져야 합니다. 혹은 큰 이슈가 하나 터지거나 정치 테마주 같이 강력한 테마로 엮여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이 자리를 돌파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저항 라인에서 밀리면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락 파동이 끝나고 상승 파동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트를 다시 줄여서 보겠습니다. 하락 3파가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끝나고 상승 1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락 3파 끝에서 골파기가 만들어지고 큰 오빠 캔들이 뜬 것이 보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앞에서 확인했던 빨간색 저항 라인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밥그릇 4번 자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윗꼬리까지 계산을 하면 돌파 후 눌림까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빨간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오면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타점을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30분봉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비올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종목입니다.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비올이 증권사 호평을 받았다. 비올의 1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성장에 주목한다는 평가다. 강시온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28일 보고서를 통해 비올의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29.9% 증가한 146억 원, 영업이익은 32.1% 증가한 86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정치 79억 5천만 원을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비올은 고주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니들 RF 피부미용 의료기기, 제품명 스칼렛, 실퍼맥스와 모노폴라, RF 피부미용 의료기, 제품명 셀리뉴, 그리고 집속 초음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HIFU 피부미용 의료기기, 듀오타이트를 판매한다. 또 피부미용 의료기기의 소모품도 주요 매출 품목이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웃돈 건 제이시스메디칼과 사인오슈어에서 발생한 기술 이전 수임료 21억 원이 매출로 인식된 영향이 크다. 비올은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마이크로니들 RF 피부미용 의료기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이시스메디칼과 사인오슈어가 비올의 미국 유통사 셀렌디아 LLC와 합의하여 비올은 기술료 수입을 확보했다. 그 외 중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수출이 장비와 소모품의 성장을 견인했다. 장비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0.9% 증가한 64억 원, 소모품 매출액은 35% 증가한 60억 원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1분기 비올의 중국 수출액은 전분기보다 79.6% 늘었다. 중국이 비올의 최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강 연구원은 실퍼맥스의 중국 유통사인 사완제약의 지난해 미용의료 사업부 매출액이 전년보다 65.4% 성장했다며 사완제약이 미용의료와 혁신신약을 향후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중국 내 대리점을 40개로 늘리는 등 유통망 확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파트너사의 강화한 유통망을 기반으로 비올 제품의 중국 판매도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연구원은 비올의 목표 주가를 1만 1,000원으로 유지했다. 중국 내 성장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기타 지역에서의 개선이 동반돼야 밸류에이션이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과거 주가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이끌었던 미국 내 회복이 관건이라며 중국 성장에 이어 미국과 유럽, 중동 지역에서의 회복이 맞물린다면 실적과 멀티플의 추세적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장품주들은 실적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실적 기대감이 예상되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하락 3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3파가 끝이 나고 상승 1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상승 3파까지 쭉 끌고 가면 됩니다. 마지노선이 살짝 깨어진 것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락 3파에서 과대 낙폭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마지노선을 살짝 깨고 반등을 하면서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골파기가 만들어진 것도 보입니다. 마지막 하락 파동의 힘이
그대로 상승 파동에 전달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선, 기준선, 테마선, 121선을 차례대로 돌파를 합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도 보입니다. 구름대까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어지간한 저항은 다 돌파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저항들은 모두 지지로 바뀐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가 241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고 살짝 눌렸다 갈 것으로 보입니다. 5일선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구름대 표면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항 라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요 저항 라인 2개는 돌파를 해서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저항 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 저항 라인들이 있지만 이 구간의 매물대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라인들을 하나하나 돌파해 갈 것입니다. 눌렸다가 다시 가는 자리들이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 타점을 잘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미있는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지표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뒤로 돌려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장 초기의 모습입니다. 표시들을 지워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보조지표는 피보나치 펠라인이라는 지표입니다. 영웅문 HTS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표는 지지와 저항을 수평선이 아닌 사선으로 보여줍니다. 다연장 추세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승 각도를 알아보는데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각도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달리해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지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대략적인 사용 방법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으로 그어서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하는 지지선과 저항선은 수평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쓰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지표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고려가 되어집니다. 차트를 줄여서 보겠습니다. 차트를 줄여서 중요 라인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캔들들이 두 선 사이에서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이 상승 터널 안에서 캔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연상하셔도 됩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면 캔들이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하면서 반등하는 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이 터널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개념에서 이 선들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들을 가지고 매수 매도 타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빨간 원 부분에서 이 터널의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선을 활용해서 매도 타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파란 원 부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터널의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자리들입니다. 혹은 상단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상단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는 자리들입니다.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들을 스윙 관점에서 매매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터널의 하단선이 깨어진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중파동에서 조정을 받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소파동 하락 3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파동 하락 3파가 끝이 나고 지지선에서 반등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터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선, 중심선, 하단선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가 좋을 때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깨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 타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락 3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3파가 끝이 나고 다시 상승 1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며 구름대를 돌파하려고 힘있게 치고 가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거래량이 빵빵 터질 때 구름대 돌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구름대 돌파 후 구름대 깊숙한 곳에서 반등하며 상승 탄력을 받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상승 터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터널을 상향 돌파하는 자리가 매도 타점이며 이 터널을 하향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이 터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때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언제든 박스권 하단을 하향 돌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길고 긴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추세가 무너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이 깨어지면서 완전히 추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바닥권에서 다시 최초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지금이 그런 자리입니다. 하락 3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끝나고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3파에서 골파기가 나온 것도 보입니다. 마지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을 살짝 깼다가 반등을 합니다. 상승 탄력이 좋은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피보나치 펠라인을 다시 그어보겠습니다. 최근 상승 각도가 상당히 가파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파동이 나오면 기준을 달리해서 그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피보나치 펠라인도 주가 변동을 예측해서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이 선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그냥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